트럼프 집권 하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같은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도 이 경쟁력이 위에 있는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주목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 BM 기준을 본다 그러면은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도에 성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에코프로, LG 엔솔 있는데 사실 이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좀 한숨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이게 실적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2022년도에 에코프로 예를 들면 BM을 들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22년도에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2023년도에 주가 실적이 2배 올랐는데 컨셉 2배 올랐는데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게다가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프링 효과로 튀어 올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쇼스티키츠가 이제 발생했던 것이고, 그리고 2023년도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장 컨센이 매출 10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가다가 점점 하락이 돼서 실제로는 6조 9천억 정도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캐파대로 원래 캐즘이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은 24년도에 매출이 대략 한 12조에서 14조 정도 나왔어야 됐고 올해 20조를 갔어야 되는데 지난해 3조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14조를 보던 게 3조였으니까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적 양극재 종목들이 양극재 수출 데이터랑 거의 주가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말 주가 움직임이랑 수출 데이터랑 비교해서 보면 거의 잘 맞아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판가뿐만 아니라 이제 수량 마찬가지고 4분기까지는 분명히 안 줄 거고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흐름이라 생각이 들고 2025년에 2차 전지 업황은 어쨌든 대부분 증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상저하고를 일단 보는 것 같고요. 상저하고. 네, 이제 1분기, 2분기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상반기를 바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상반기 바닥 토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적게 보지 않아요. 이제 중국은 이제 미래셋이 좀 보수적으로 보던데요. 다른 데는 더 높게 보는 쪽도 있지만 중국이 한 13% 성장, 유럽이 26%, 북미가 30% 성장, 이제 기타 이제 지역이 32% 정도로 해서 미래셋 쪽에서는 보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유럽을 41.6%까지도 보고요. 북미를 36% 이런 식으로 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좀 올해 성장이 크게 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대체로 지금 보면은 수요단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단에서 축소 신호들 많이 보여져. 리튬 프로젝트가 셧다운 된다던가, 리튬 업체끼리 합병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의 공급을 좀 줄이는 조치들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이제 공급 축소 신호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판가 자체는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바닥 가능성에서 이제 박스권이고, 다만 수요단에서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지난해 2023년, 22년도, 23년도에 이제 리튬 쇼테지가 난 것처럼 그런 식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집권 하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같은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도 이 경쟁력이 위에 있는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배터리 3사들이 R&D 비용을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캐즘 구간만 잘 지나면 얼마 전에 보면 노스볼트가 거의 파산을 했죠. 신생 배터리 업체들 좀 다 망해 나가고 있고 전기차 업체들도 얼마 카누가 또 파산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신생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다 망해 나가는 거고요. 리비안이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폭스바겐이 손을 대줬죠, 잡아줬죠. 그래서 기사회생한 거예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병 연행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렇게 되면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시대.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상위 업체들, 경쟁이 우위에 있는 업체들의 점유 확대 가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투자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올해 좀 주목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극 업체 중에서는 20분기 연속 흑자를 낸 게 코스모 흰소재였는데 지난해 이제 ESS 쪽에서의 삼성 SDI 수주 그리고 SK온의 밸류체에 들어가는 거에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다 올해 다 미뤄졌고 얼텀샘즈 쪽으로 들어가는 그 단결적 양극재 같은 경우도 LG화학 쪽으로 그러니까 소입정을 납품하게 되는데 LG화학의 스펙 변경으로 인해서 10만 톤 캐파 구축된 게 다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오고 재료들이 지금 올해로 다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MSCI 편출로 인해서 수급이 되게 스몰캡에서 이제 수급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굉장한 급락이 나타났고 다른 종목들이 급락할 때 버티다가 결국에는 똑같이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양극재 기업들은 그래서 일단 코스모 흰수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1분기까지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흑자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특히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도에 성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현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현실화가 되거나 예상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내년 그 보조금 폐지되기 전에 전기차를 오히려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강도가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수요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이제 배터리 수요 쪽에서는 미래에서 같은 자료를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 20%, 이제 유럽에서 36% 성장, 올해 북미에서 42% 성장. 북미 쪽이 배터리 수요가 더 크죠. 이게 유럽과 북미 쪽이 하이니켈 중심으로도 아직은 더 그 배터리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두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이제 중국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28%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주행 거리가 개선되고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기아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전기차들이 상당히 이제 유럽에 맞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와 뭐 전기차 다 맞물려서 이 상승 모멘텀이 이번에 뭐가 있을지 어떤 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앞서는 이 공급망의 그 탈중국화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테슬라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정권에서 사실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차량을 좀 봐야 되겠고 그 트럼프 2.0 시대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폐지되든 안 되든 간에 가장 유리한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테슬라가 올해는 신차 사이클에 들어가요. 그동안은 신차 그 라인업이 좀 노후화했기 때문에 지난해 처음으로 인도랑 기준으로 역성장이 나왔지만 거기에는 올해 그 모델 Y 주니퍼를 기다린 소비자가 상당히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Y에 대한 구매를 미루고 주니퍼 모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 최초로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디자인 변경을 하더라도 거의 신차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지금 벌써 주문량이 10만 대가 넘었다라는 그 보도가 있고요. 또 사이버 트럭 또 나오고 저가형 모델 2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26년도에는 로보택시까지 나와서 그 테슬라가 드디어 올해부터 다시 신차 출시 사이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 밸류체는 잘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자율주행도 결국엔 전기차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ESS 시장 올해 굉장히 급성장할 것 같죠. 그 모델 Y 주니퍼 지금 10만 대 정도 많이 넘게 주문이 이렇게 빠르게 됐다고 하면은 이게 들어가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양극재는 LNF가 들어갈 것이고 뭐 실리콘 극재는 BTL 거를 일부 그 북미향을 대신해서 대주전자재료가 들어가고 또 그 전액 쪽에서는 이제 엔캠이 이제 LG 엔솔과 파나소닉으로 통해서 들어가고요. 또 이제 덕산테크피아도 그 파나소닉으로는 그 센트럴 글라스 통해서 들어가고 파나소닉으로 들어가는 동박은 SKC 거, SK넥실시가 들어가고요. 엔솔 쪽은 아마도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가 좀 더 들어갈 것 같고 분리막 쪽은 뭐 그 SKIT WCP가 있는데 이쪽이 크게 스웨이되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전구체 쪽은 엔솔 쪽에서는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가 좀 들어가겠죠. 뭐 그런 쪽에 그래서 밸류체인 업체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올해랑 내년도에 2차전 섹터가 그래도 이제
트럼프의 정권 안에서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핵심적 이유가 바로 연비 규제 문제죠. 환경오염.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그 자체 대기 오염 그 ACC2 법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어드밴스드 클린카 2 요 법안인데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자체 대기 오염 규정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여러 개 주가 소송을 했는데 그게 그 공화당 우세 지역의 주들이에요. 소송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그런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인 대기 오염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하긴 했고요. 캘리포니아 주는 스모그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게 이제 심할 때는 그때 78일 연속 스모그가 발생해가지고 물류가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항구가 많아가지고 자동차 이제 물류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몸통 다 마비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미 환경청 EPA 청장이 2020년에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발표된 어드밴스 클린카 이 투 규정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곧바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만 있으면은 올해는 이제 그 GB라서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플러그 하이브리드 비율이 22%, 그러니까 신차 22%인데 내년이 35% 단숨에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래서 그 크레딧이 모자랄 탄소 크레딧당 벌금이 $5,000, 내년에 $20,000니까 이걸 안 지키면 회사가 망한다. 그럴 때 북미 시장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EU 같은 경우가 5년 주기로 이제 CO2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데 올해 강화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기차들이 올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럽과 미국도 모두 다 이 연비 규제 문제 때문에 올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된다.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